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시장 포기한 마이크론, 출구 전략으로 다른 지역 공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 주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중국 당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 내 반도체 판매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은 출구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다른 지역의 공약으로 시장 점유율을 현재처럼 유지하겠다. 다른 지역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3강인 마이크론이 다른 지역의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2강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점유율을 다른 시장에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금 미국의 견제로 중국 내에서 점유율을 쉽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크론과의 점유율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이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너희들이 차지할 생각하지 마.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시장 포기한 마이크론, 출구 전략으로 다른 지역 공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E 주시입니다. 마이크론은 28일 회계연도 3분기 컨퍼런스 콜을 열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공급 균형이 점차 회복되고 수익성 개선 흐름이 기대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3분기부터 지금 수익성이 늘어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지금 중국에서 제재를 걸 줄 알고 있었어요. 제재를 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판매할 수량만큼 이 재고를 비워버렸습니다. 재고를 이미 비워버렸기 때문에 아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다 쏟아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1분기 이 반도체 점유율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D램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마이크론은 중국 사이버 공간관리국 CAC의 결정으로 인해서 실적 회복이 늦춰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술 리더십과 사업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AI 반도체의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HBM과 DDR5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DDR4와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물량을 볼 때 지금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많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공지능과 같은 신성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국 사업 축소에 따른 타격을 만회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마이크론의 반도체 보안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고 일부 고객사와 사업 분야,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를 거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막아놓은 상황이죠. 이는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고강도 수출 제한, 이는 지금 반도체 장비의 제한, 반도체 기술의 제한, 그리고 반도체 기술 인력의 제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들에 대한 무역 보복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마지막으로 중국의 지난번에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때 중국의 후공정 사업에 6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인도에도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있어요. 걷어찼죠. 그러면서 인도에 27억 달러를 후공정에 투자하겠다. 거의 중국에 있는 후공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큼 인도에서 후공정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마이크론은 중국 투자를 접고
인도의 후공정 사업 투자를 결정했고 그게 27억 달러가 된 것입니다. 결국 마이크론은 중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다른 지역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려 반도체 분야의 입지를 지켜내도록 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보는 것은 중국 시장을 포기한 마이크론이 다음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다른 지역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포기한 마이크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점유율을 상승시키는 것. 이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키우는 것. 이것은 바로 HBM과 DDR5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서 반도체가 기존의 반도체 수량의 10배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르는 물량 처리를 위해서 DRAM과 낸드 플래시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을 하는 거죠. DRAM과 낸드 플래시를 지금 마이크론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특성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결은 지금 불가피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마이크론의 선택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그동안 중국에 공급하던 반도체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킨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자연히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경쟁, 그래서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경쟁 관계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특히 마이크론이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은 AI 시장은 당분간 반도체 수요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곳에서 특히 HBM과 같은 그리고 DDR5와 같은 경우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선두로 달려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조금 더 후발 주자이지만 기술력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낫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과 PC 등 기존 주요 반도체 수요처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회복의 기미도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 만큼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AI 시장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활로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전체적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제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전자산업이 중국에서 조금 더 시들해졌습니다. 시들해지면서 DRAM과 낸드 플래시의 그 소비량이 줄었어요.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그 수량 감소, 이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DRAM 분야에서는 HBM3, DDR5,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대용량 SSD로 AI 서버 시장과 슈퍼컴퓨터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2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반등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3, 4분기에 그리고 내년 올해 3분기,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사업에서 흑자 전환,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1, 2분기에 흑자 전환, 지금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이 지금 나왔죠. 중국 시장 포기하고 다른 시장에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략의 수정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등 이러한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고객사를 이미 확보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되게 엔비디아와 가까운 회사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확보한 마이크론이 수주 경쟁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히 더욱 첨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DDR5 제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EUV 도광 장비를 사용한 그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나노급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지금 13나노, 14나노급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지금 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지금 미국 정부의 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마이크론이 중국 규제의 희생양으로 규정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죠. 바이든 정부는 칩스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및 연구시설을 짓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이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 연구개발 시설을 설립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칩스법에 따른 많은 보조금이 다른 회사들보다 특히 인텔과 마이크론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한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마이크론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의 힘이 더욱더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견제로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수요를 대체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중국에서 마이크론 내 반도체 공급 물량에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론도 미국 내 대규모 때문이죠. 결국 중국 업체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특히 YMTC, 이 낸드 플러시 업체죠. 그리고 푸젠진화, 창신메모리. 푸젠진화는 거의 나가리대가 됐지만 지금 창신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D램 업체, 이러한 회사들이 자국 메모리 기업들을 육성해 이를 메워야 한데 지금 창신메모리나 푸젠진화와 같은 경우는 D램과 같은 경우는 벌써 4년가량의 기술 격차, 그리고 YMTC는 2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고 여기에 그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마이크론을 쫓아오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 내 전자기업들이 밀수입을 하거나 지금 마이크론의 제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제품들 홍콩을 통해서 밀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제품 회사들이 탈중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반도체 기기와 ASML의 제품도 점차적으로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중국의 마이크론의 제재, 이것은 결국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전체 매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16%. 이러한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나비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마이크론의 제재로 인한 미국의 지원. 여기에 중국에서 잃어버린 구매처를 찾기 위해 마이크론의 대응으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은 이러한 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분간은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른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냥 손만 놓고 손가락 빨고 있을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에게 수출을 한다, 다른 쪽에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 하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걸 좀 막아내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을 쓰면서 우리가 좀 우려되는 지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가 경쟁. 그런데 저가 경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삼성전자의 이런 가격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좀 힘을 써버리면 어렵죠. 그래서 그 전략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